어떤 작가든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작가가 폴 오스터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출판사 열린책들과 함께 합니다. 제가 폴 오스터를 좋아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 4월에 폴 오스터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팬들이 그의 이른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폴 오스터의 일주기에 맞추어서 그의 마지막 작품 유작이 한국에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바움가트너라는 소설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폴 오스터는 미국의 소설가이고요. 1947년에 태어났고 202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77세를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소설은 지적이고 시니컬한 유머, 그리고 포스트 모던한 우연적인 요소들, 또 평생 진짜 뉴요커로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뉴욕 이야기들, 또 그가 젊은 시절에 썼던 장르적인 소설들, 특히 미스터리 같은 특징들이 그의 소설 세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폴 오스터는 생전에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대표작인 뉴욕 3부작 달의 궁전을 비롯해서 우연의 음악, 거대한 괴물, 공중 고개사, 신탁의 밤, 브루클린 풍자극, 보이지 않는, 선셋 파크 등 수많은 소설을 남겼고요. 제가 좋아하는 빵 굽는 타자기, hand to mouth라는 자서전도 썼고, 또 이 마지막 작품 직전에는 4321이라는 굉장히 두툼한 그런 소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업이나 영상에서 많이 다루는 오기렌의 크리스마스라는 단편 소설도 유명한 그의 작품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스모크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각본을 썼고 또 조이럭 클럽으로 유명한 웨인 왕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영화예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폴 오스터의 마지막 책인 바움가트너를 함께 읽고 이야기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도 흔쾌히 동의를 했는데요. 제가 받은 책은 이렇게 실제 출간본이 나오기 전에 가제본으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저에게는 이 번호가 달려 있는데 저에게는 111번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폴 오스터의 다른 작품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볼륨이 많은 작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번역본 기준으로 24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한 장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소설은 바움가트너라는 이름을 가진, 정확히는 이런 성을 가진 어떤 노년의 남자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상실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시작 도입 부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바움가트너라는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현관문 뒤에는 아픔이 있듯이 이 바움가트너에게도 어떤 역사와 아픔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아내의 죽음인데요. 지금 이 소설이 처음 전개되는 시점이 2018년인데 10년 전에 아내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이별에 대해서 이 2018년에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 그 아내와의 이별, 그 상실의 흔적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전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도입부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등장하는데요.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삶에 어떤 자신의 기술의 완숙한 경지에 다다른 어떤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이것은 뭐랄까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어떤 인물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마지막에는 그 인물들을 쭉 밀고 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면서 결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seamless라고 할까요? 이음새가 보이지 않는, 봉제선이 보이지 않는 옷처럼 아주 그것이 부드럽고 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읽어나가다 보면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뭔가 큰 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본류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술을 이 소설에서, 그렇지만 전혀 젠체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선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작가로서 제가 읽을 때 가장 느껴지는 기술적인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이 바움가트너라는, 이 싸이 바움가트너라는 이 철학자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운전대의 신비라는 책인데요. 그리고 이제 죽은 아내는 또 시인이자 번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출간되지 않은 시와 원고가 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걸 바움가트너는 버리지 못하고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그런 다른 텍스트들이 중간중간에 틈입해서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이 텍스트의 결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이 바움가트너라는 사람의 그 이름 뜻이, 바움이 독어로 나무고요, 가트너가 이제 가드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무를 가꾸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정원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집 뒤에서 정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이 나무의 줄기를, 구조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움가트너라는 한 나무가 고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래된 나무인데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나무가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돼서 작은 줄기와 더 작은 나무까지로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펼쳐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나무가 어떤 방식의 그루터기로 남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매력을 지닌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줄거리 요약이라고 하면서 별다른 줄거리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겠고, 다만 이 모든 인물들이 바움가트너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 안에서 가지와 줄기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폴 오스터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기승전결이나 어떤 확실한 스토리라인을 따라간다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겹겹이 쌓여져 있는 이 작품의 결과, 또 이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리듬, 그리고 이 문장들에 담겨져 있는 작가의 생각과 통찰을 음미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책입니다. 아주 제가 단순하게 비유하자면 이 책은 어떤 패스트푸드나 햄버거처럼 우리한테 직관적이고 강렬한 단맛이나 감칠맛을 주는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그런 먹거리는 아닙니다. 양념이 강하고 소스가 진한 대중적인 음식보다는 파인다이닝에 더 가깝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조금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싶지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만히 입에 넣고 조금씩 굴리다 보면, 감각하다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이 느껴지고,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작가, 요리사의 흔적이,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즐기셔야 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 인간의 삶을 노년에 이르러서 전체적으로 마치 신의 관점에서 전시라고 하죠. 옴니비던스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필립 로스의 에브리맨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폴 오스터는 폴 오스터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만연체들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건 정영목 선생님의 탁월한 번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번역자의 또 유려한 번역 덕분에 우리는 폴 오스터의 마지막 유작을 조금 더 좋은 한국어로, 뛰어난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소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환지통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것 같아요. 환지통이라는 것은 손이나 발을 절단당한, 불의의 사고로 절단당한 분들이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그 손가락이, 그 발가락이 나에게 있다고 느끼는 통증이잖아요. 그런데 폴 오스터는 바움가트너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환지통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장애를 가진 특정한 분들에게만 있는 병인가?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누군가는 어떤 이유로 잊혀지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또 우리와 단절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그것이 뜯겨져 나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에 대한 환지통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바움가트너가 이 아내의 흔적을, 이 아내의 존재감을, 아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기 아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삶을 이 환지통 과 싸우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사한 대답을 작가는 이 안에 넣어두었고요. 특히 저는 작가가 미스터리로 젊은 날 소설 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결말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철학적으로도 매우 근사하면서 동시에 이야기적으로 봐서도 저에게는 작은 반전이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 참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문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문장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그는 이제 인간 그루터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었던 반쪽을 잃어버리고 반쪽만 남은 사람인데, 그래, 사라진 팔다리는 아직 그대로이고 아직 아프다. 너무 아파서 가끔 몸에 당장이라도 불이 붙어 그 자리에서 그를 완전히 태워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은 남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움가트너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장면이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가나 예술가가 자신감과 자기 경멸 사이에 그 흔들리는 땅에 살지 않겠는가? 이건 폴 오스터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움가트너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살고 싶어 하지만 그의 가장 깊은 부분은 죽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지 않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것이 어떤 상실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바움가트너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다는 건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고통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제목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의 제목은 바움가트너, 곧 정원사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서구의 사회를 지탱해온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 모두는 사실 정원사로부터 출발한 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결국엔 정원사였습니다. 신이 주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사는 수많은 생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움가트너라는 성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꾸고 내 삶이라고 하는 정원을 가꾸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환지통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이 나무의 줄기의 부러짐, 그리고 새로 돋아남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체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움가트너라는 책을 살펴봤지만 저에게 폴 오스터라는 작가는 굉장히 특별한 작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폴 오스터 때문에 소설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폴 오스터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그의 자서전 빵 굽는 타자기에 있는 그 한 구절, 의사나 경찰관이 되는 것은 하나의 진로 결정이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2000년 8월에 어느 훈련소에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분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가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폴 오스터의 작품 어떤 것부터 읽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대표작인 달의 궁전이나 뉴욕 3부작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폴 오스터의 작가가 되기까지의 내밀한 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읽었던 빵 굽는 타자기라는 자서전도 추천드리고 폴 오스터의 마지막 역작을 보고 싶으시다면 4321 굉장히 두께가 두꺼운 그런 책인데요. 이 책도 바움가트너에 이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폴 오스터의 작품 중에 스퀴즈 플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건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폴 오스터가 가장 세상에 먼저 발표했던 소설이고 이 빵 굽는 타자기의 마지막에 소개되는 소설이기도 한데요. 이건 정통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리소설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폴 오스터의 다른 면모 혹은 초기의 폴 오스터를 보고 싶은 분은 이 책 역시 한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남아공의 유명한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J.M. 쿠시와 나눈 그 서간집도 있습니다. 디어 존, 디어 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걸 보시면 이 두 거장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고 또 아주 다정하고 문학적인 그런 편지들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에 얽힌 서로의 생각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움가트너라는 소설은 폴 오스터의 일주기인 4월 30일에 맞추어서 출간된 그의 유작인데요. 초판본 한정으로 폴 오스터 작가의 사인이 들어있는 사인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별히 제작한 리플리 포스터도 함께 주신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보기 드문 책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출판사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책을 읽고 싶으신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 5분을 뽑아서 이 바움가트너라는 소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과 폴 오스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이 폴 오스터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책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식상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뿌리로부터 태어나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내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잎과 열매는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의 그루터기로 남을 것입니다. 어떤 그루터기로 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깊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책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